안녕하세요. 이제 7강부터는 여러분의 건의를 받아가지고 조금 더 영상을 수정 보완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말했던 것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영상이 너무 길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영상을 10분 이하로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상을 보고 오지 않으면 수업 시간에 조금 힘들다. 라는 글이 있었는데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수업 시간에 조금이나마 설명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또한 이 영상을 철저하게 보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영상 중간중간에 뭘 쓰라고 할 겁니다. 그걸 댓글에 꼭 쓰십시오. 이건 수행평가에 반영해서 여러분들의 점수에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보다 더 철저하게 반영할 테니까 주의해서 영상 들으세요. 알겠죠?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조선의 경제제도는 크게 세 가지였어요. 세금은 토지세인 전세와 노동력인 역, 그리고 특산물인 공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들은 그 당시에 땅, 즉 육로가 아니라 주로 해로를 통해서 수도인 한양으로 옮겨갔습니다. 이 보면은 각 조창지 나와 있죠. 이 바로 조세를 모은 창고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조창에서 육로로 다 모인 다음에 조창에서 강을 통해서 먼저 바다로 가고 이 바다를 통해서 수도인 서울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조선시대에는 땅이 아니라 바다를 통해서 이동했을까요? 이건 수업 시간에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은 이제 경제의 기본으로 무본 억말, 이권재상, 그리고 농업장려라는 키워드로 국가를 꾸려나갑니다. 무본 억말은 농업을 장려하고 상업과 수공업은 낮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권재상은 상, 위에 있는 애들은 선비와 농업, 그리고 하, 아래에 있는 애들은 수공업과 상업, 요 층에서 위에 있는 애들한테 이권을 몰빵해주고 아래에 있는 애들한테는 아무 대우도 안 해준다. 라는 뜻이고요. 농업 장려는 여러분이 읽은 그대로 농업을 더 올려주고 장려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조선 경제의 기본적인 핵심 틀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이제 세종 때 전세를 바꿨죠. 그렇죠. 우리 민기가 말한 대로 공법을 실시합니다. 공법을 실시하는데 공법은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하지만 이걸 누가 변질시키냐면은 국가가 이걸 하지만 지방 관리들이 이걸 변질시켜요.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지방 관리들은 양반이랑 친해. 그러니까 그 쓰레기 같은 양반들하고 짝짝꿍 하는 거야. 예를 들어 양반 땅은 굉장히 기름져. 하지만 토지를 등급을 매겨가지고 세금을 줄여줘. 근데 가난한 백성들은 토지가 엄청 척박해. 그래서 거의 쌀이 안 나와. 근데 이 쓰레기 같은 지방 관리들이 토지를 1등급을 때려가지고 세금을 더 올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양반들은 잘 살고 농민들은 죽어가겠죠. 두 번째, 이제 노동력. 이 역은 크게 군사와 군대와 요역, 노동력의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군역은 양반들이 원래 처음에는 군대에 갔습니다. 근데 얘들 점점 지가 특권층이라고 해서 군대를 빠지는 걸 굉장히 특권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그러죠. 돈 있는 놈들은 군대를 안 가려고 하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쓰레기같이 돈 있는 놈들이 군대를 안 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요역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건데 그 당시 지방 관리들이 불법적으로 백성들을 끌어모아가지고 뭘 짓게 하고 뭘 일시키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엉망이 되버렸습니다. 세 번째, 공납, 특산물이 있죠. 특산물을 거의 완전 100% 상태로 서울에 보내야 되는데 이 당시에는 이동 수단도 엉망이고 또 보관 방법도 조금 힘들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 먹은 애들이 여기 그림에 나오는 방납꾼들이에요. 공납을
대신 낸다는 뜻인데 이거 대신 내기 때문에 얘네들이 돈을 더 받아. 그러니까 백성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세금은 내야 되니까 비싼 값으로 얘네들한테 내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토지세, 역, 특산물 전부 다 지금 엉망인 상태에서 삶이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또한 이 부패를 막기 위해서 순자법, 상피제, 고과제, 임기제를 실시합니다. 순자법은 일정 기간이 지나야 승진하는 거고 상피제는 고향의 관리로 못 가게 하는 거고요. 고과제는 관리들의 일을 평가해서 그에 맞게 대우해주는 거고 임기제는 각각 관리들이 있으면은 그 관리는 며칠만 하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게 먹히지 않았다는 거죠. 이 상황에 이제 백성들이 죽어가는 시기에 이제 정치적으로는 큰 변동이 일어납니다. 세종의 아들이었던 문종이 2년 만에 죽어요. 그러면 그의 아들 또한 어린데 그 어린 아들이 바로 단종입니다. 단종이 굉장히 어려요. 근데 이 단종을 보고 있는 삼촌들이 겁나 많습니다. 수양대군, 안평대군 뭐 등등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삼촌 중에 한 명이 바로 수양대군입니다. 수양대군이 일을 저질러요.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어떻게 조카까지 사랑하겠어 왕을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조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왕을 좋아했기 때문에 지가 왕이 되려고 조카를 죽입니다. 바로 이게 계유년에 일어난 정치적인 반란이라는 뜻의 계유정난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단종을 굉장히 사랑하고 충성하고 의리가 넘치는 신하가 있었는데 바로 사육신과 생육신입니다. 사육신은 충성과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죽은 6명의 신하들이고 생육신은 살아있는 6명의 신하들입니다. 이들은 신하로서 두 임금을 섬기는 걸 반대했기 때문에 끝까지 저항을 했던 충신들입니다. 근데 세조는 본인 편이 다 아니면은 다 제거시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왕권을 강화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면은 본인이 이미 반란을 통해서 왕이 됐기 때문에 권력을 강화시켜야지 자기처럼 안 당하는 거죠. 그래서 각종 제도가 있는데 6조 직계제, 정연 폐지, 집현전 폐지, 오가다통법, 숭불, 직전법 등이 있는데 이런 거는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안내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세조가 그 당시 이 반란 때 함께했던 공신들이 있는데 그 공신들이 바로 훈구라는 세력입니다. 이들한테 굉장히 많은 특권과 돈과 땅을 줍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굉장히 부정부패가 쩔었어요. 바로 백성들을 끌어다가 토지를 개간해서 직거를 만들고 또 군역과 요역 그리고 공납까지 엉망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걸 누가 덤택했을까요? 바로 가난한 농민들이 다 덤택쓰는 거죠. 그러면 이미 얘들은 그 전에 전세, 공납, 여기 엉망인데 훈구들이 더 엉망으로 쳐버리니까 뭐가 될까요? 바로 도적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당시 활동했던 도적들이 홍길동과 임꺽정이 대표적인 인물인데 얘들은 가난한 농민들을 위해서 활동했던 도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도적이 아니라 의로운 도적이라고 해서 의적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잘 쉬고요. 댓글에 선생님 잘 봤어요 라는 7글자를 써야 점수로 인정하겠습니다.